이야기가 저번에 묘지에서 겪었던 막내 직원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뚜아뚜지님과 같이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죠. 오늘은 그 막내 직원분께서 본격적으로 귀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뚜아뚜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번에 네.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되게 간단하게만 저번에 그 막내 직원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됐는지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번 이야기 때는 이제 저희랑 이제 출장 입간을 갔다가 네. 막내가 이제 홈플이라는 것에 조금 홀려가지고 그때 제가 홀린 건지 막내가 홀린 건지 조금 헷갈릴 정도로 이 서로의 상황이 너무 연결이 돼버리니까 이게 정말 얘가 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 본 건지 좀 헷갈리다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얘가 이제 정확하게 얘는 보는구나, 얘는 느끼는구나를 알면서 얘가 좀 갈팡질팡하는 얘기인데, 원래는 제가 그때 얘기해드릴 때는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였어요. 네. 다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저도 간단하게 얘기 드렸으면 꼭 그런 시신이 들어온 날은 저도 좀 사나운 꿈을 꾸고 조금 꿈자리가 안 좋고 이런 얘기였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얘가 이제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요? 제가 직업이 이제 예전에 장의사를 했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장의사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애청자님이나 돌비님한테 이거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사실대로 전해드리는 게 맞고 또 이제 제가 하는 얘기 도중에 살며시 눈 감고 들어보면 같이 상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정말 실제로 장의사들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드릴게요. 좋죠. 왜냐면 네네.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쪽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또 그쪽에서 오래 하시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또 전달해 주시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기리십니다. 일단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거는 저희 막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귀신을 좀 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하면서 저희 장의사 하시는 분들은 이 진단 선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진단선이, 검안선이, 지휘선이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진단서라는 게 우리 일반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아프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나중에 이제 진단서를 떼서가지고 뭐 보험사나 이렇게 청구하는 이런 진단서가 아니라 저희 장의사가 얘기하는 진단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사망 진단서 같은 거예요. 여기에 종류가 딱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사망 진단서, 두 번째는 시체 검안서, 마지막은 이제 검사 지휘서라고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요 3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여기 없으면 아예 장례도 안 되고 뭐 사망 신고도 안 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이게 7, 80년대는 필요가 없었대요. 여기 굳이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서류였는데 그 당시에는 좀 이게 범죄로도 악용이 됐대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예전에는 화장을 많이 안 했던 시대라 가지고 거의 매장을 하는 경우여서 매장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진단서가 필요가 없고 주민센터나 이제 동사무소 가서 사망 신고를 하더라도 굳이 뭐 그런 진단서가 필요 없던 때였기 때문에 중요성도 떨어지고 혹시라도 이게 필요하면 인원 보증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첨부해버리면 그냥 해결이 돼버리니까 중요성이 없던 건데 이게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장의업계를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 물어봤어요. 왜 중요하니까 실제로 저희도 아버지는 7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는 화장터가 있긴 있었는데 이 관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화장터에 가도 진단서가 안 들어가 버리고 이런 내용이 없어 버리니까
그냥 어느 누가 관을 갖고 가서 이거 화장해주세요 하면 그냥 해준다는 시대였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범죄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그 안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냥 화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매장하는 경우는 나중에 어쨌든 땅에 이제 유골이 남잖아요. 근데 화장은 그게 아니어버리니까 좀 악용이 되다가 이제 시대가 점점 발달하면서 보험사들도 생명보험이라는 게 생기고 뭐 암보험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하면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진단서가 없어버리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90년대 초까지는 인원보증만 해도 됐는데 이제 인원보증도 안 먹히고 무조건 요 3가지 중에 필수로 꼭 들어가야 돼요, 요게. 그리고 인원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이제 면이나 읍이나 뭐 동단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5분이 보증을 서주시는 건데 그 중에 한 분은 뭐 동장이거나 뭐 면장이거나 뭐 이장 이런 분들과 나머지 4분은 이제 그 주위에 같이 뭐 친했던 분들, 동네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돌아가신 분은 평소에 내가 알고 지냈고 많이 아팠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써서 내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접수가 돼서 그냥 통과가 됐었어요. 근데 요것도 범죄에 악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90년대 좀 넘어서서는 무조건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가지 중에 이 사망진단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의사가 병원에서 직접 임종을 보신 분들이에요. 네. 뭐 병이 있거나 아팠거나 아니면 우리 병원에 다녔다가 좀 아프셔서 왔는데 돌아가셨을 때 이 의사가 직접 봤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라고 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임종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사고사, 뭐 변사,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 뭐 이제 구급차로 이송 도중에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의사가 직접적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체검안서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사망진단서에는 병명이 명확하게 찍혀 있어요. 흔히 말해서 뭐 내가 폐가 안 좋으면 뭐 급성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검안서에는 미상이라고만 돼 있어요. 미상이라고만 돼 있고 그 옆칸에 의사가 약간 소견식으로 추정이라고만 써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병원 가면 의사가 그래도 이제 막 청진기로 대보고 살짝 이렇게 검안은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진단서에는 미상이라고 쓰고 저희한테 왜 돌아가셨냐고 물어봐요. 우리가 모셔왔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입니다 하면 의사가 미상이라고는 쓰고 그 옆에 칸에 질식사로 인한 사망 추정 이런 식으로만 써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을 얘기해 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꼭 경찰에 신고하셔가지고 과학수사분이 오셔가지고 검안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과학수사분들하고 이제 경찰분들이 와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이제 검사한테 올려요. 네. 그러면 이제 검사가 그거를 보고 이분은 뭐 이상이 없구나. 이분은 아파서 돌아가셨구나. 또 뭐 이분은 뭔가 미심쩍은데 이러면 부검 명령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와. 그러면 이제 부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가족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시체 검안서라는 게 나와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내 부모 내 가족이어도 저한테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나라로 기속돼요. 나라로 기속이 돼서 검사가 그걸 판단해서 만약에 그냥 이상이 없다 이랬을 때 이분은 뭐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 시신을 유가족이 인도한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줘야만 그때부터는 다시 내 부모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진행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게 이제 검사 지휘서라는데 이게 시체 검안서랑 검사 지휘서는 항상 같이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와.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해도 이게 같이 2개를 복사를 해서 꼭 첨부를 해야만 보험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 제가 이제 해드리는 얘기에 간단하게 내가 지휘선이 뭐 검안선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봐요? 와, 예. 그러니까 뭐 더 막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반 분들이 뭐 장의사는 병원에서 도대체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똑같아요. 그냥 뭐 편의점 뭐 알바하시는 분들처럼 물건이 없으면 발주도 내고 뭐 할 일이 없으면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일 없어서 뭐 영화도 보고 뭐 인터넷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 당시 저희 사무장님은 정말 아이돌 못지않게 댄스에 되게 심취해 계셨어요. 영혼이 너무 막 불타가셔가지고 시간만 나면 근처에 있는 돌비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인민댄스 무도장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예. 근데 좀 스텝도 좀 밟고 예. 좀 손도 잡을 줄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오. 슬쩍 눈치 보다가 저희가 이제 한가할 때는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때도 다름없게 그렇게 지나가던 시인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이제 따르릉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네. 아, 네, 장례식장입니다. 하니까 저기 시들무 장례식장 맞죠? 하니까 네, 맞는데 어디십니까? 하니까 저희 시들무 경찰서 강력 3반 돌비 형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사망사고가 있어가지고 조금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 위치가 어딜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돌비 형사님이 여기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이게 좀 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좀 녹록길인데 혹시라도 오셔가지고 못 찾으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 좀 불러주시고 형사님 연락처도 한번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받아 적으려고 하면서 시들무 애청자 1004번지요? 형사님 전화번호는 011 444 4444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준비해서 출발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제가 이제 막내를 쳐다봤죠. 제일 만만한 게 막내니까. 돌비야, 출동이다, 가자. 이러고 이제 제가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돌비는 눈치만 보고 있다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를 따라 나와서 제가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런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좀 챙겨가는 물건도 있고 그냥 바로 갈 때도 있어요. 차에 웬만하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면서 이제 가는 도중에 똘비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냥 뭐 이런 출동 가면 막 별의별 거 다 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이렇게 과수원이나 논 이런 밭 같은 사이 있잖아요. 그런 목록길 내비가 찍히는데 이 과수원 한가운데로 찍히니까 이게 저희가 약간 야산 같은 느낌인 곳 한가운데 찍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착해서 딱 보니까 정경분들도 와 있고 이제 근처 이제 순찰 도시는 분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리자마자 이 장의사들은 그런 현장에 도착하면 뒷문을 열고 구급대원처럼 이제 저희가 그 카트가 있어요. 그걸 딱 내리면 이분들이 그냥 장의사인 걸 알아요. 묻지도 않아요. 어디서 왔냐, 어떻게 왔냐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그걸 딱 내리면 장의사 왔구나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그걸 먼저 내려놓고 아무래도 야산이니까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니까 들것 하고 천 하나 하고 이게 또 수시포라고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 누워있으면 하얀 천 덮어놓은 거 있죠. 요게 우리 장애 용어로는 수시포라고 해요. 이제 요거 딱 3개를 들고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좀 속으로 짜증이 나죠. 이제 왜냐면 야산 같은 데는 결국은 막내랑 제가 들고 내려와야 돼요. 예. 점점점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데 과학수사분들 안 온 것 같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천 같은 걸로 이제 머리 부분을 덮어놨더라고요. 임시방편으로 천 같은 걸로 덮어놨길래 가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이제 형사님이 아이고 생각보다 일찍 오셨다고 시들무 장례식장 맞죠? 그러니까 제가 예, 맞습니다. 근데 과학수사분들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바쁘셔가지고 오긴 올 건데 좀 시간 걸린다고 이제 장의사분들 이거 수습하면은 자기네 병원으로 직접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으로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 병원 오는데 이거 하니까 제가 일단은 사진이나 이런 거 미리 찍으셨죠? 하니까 형사분이 예, 일단 제가 찍어놨어요? 하니까 일단 제가 돌비 형사님을 보면서
뭐 사다리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하니까 형사님이 이제 이렇게 작은 사다리인데 살짝 펼치면 이제 우리 알파벳 A처럼 생긴 사다리 있잖아요. 알죠. 그런 사다리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일단 사다리도 갖고 오시고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도와주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사다리 양쪽을 누군가는 잡아주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이제 형사님이 제가 이 사다리를 받고 올라가면 제가 돌아가신 분은 경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할 거라고. 경직이 안 됐으면 제가 어깨 쪽으로 이 고인분 허리를 받쳐서 들면 일단 형사님이 팔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줄을 끊으면 밑에서 힘주고 꼭 잡아주셔야 돼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사님이 그 옆에 있는 정경분한테 시키기 시작하는데 우리 똘비 막내도 저 보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똘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똘비야 부르려고 하는데 얘가 멍하니 매달려있는 시신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야, 너 뭐 하고 있어? 하니까 똘비가 예 하면서 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뭐 쳐다보고 있어? 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하니까 똘비가 아니 형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내가 또 다시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리고 제대로 받출 수 있겠어? 하니까 얘가 그냥 얼떨결에 예 형님 그럴 것 같아요. 예 알겠어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과학수사분들 병원으로 가신다니까 거기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 그때 가서 하죠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형사님 다시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형사님 이 고인분도 제가 내리고 이렇게 힘쓰고 했는데 들고 가기는 너무 힘들다. 이 먼 거리 제가 봤을 때 한 130m 내려간 조금 내리막길인데 이거 우리 직원 이렇게 해서 저랑 둘이서 들고 가면 가다가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다고.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형사분이 이거 당연히 도와줘야죠. 또 정경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나 둘 으쌰 하면서 들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똘비를 살짝 쳐다봤죠. 근데 이 똘비가 이 표정도 없고 자꾸 뒤를 힐끔 이렇게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뭐 쳐다보고 있어? 왜 그래? 내가 그랬죠. 야, 아까 얘기할 때만 집중도 안 하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너 여기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형님 저 내려가서 얘기해요 하면서 이제 그냥 시선만 돌리고 그냥 또박또박 내려갔어요. 그냥 그렇게. 저도 그냥 이상하다 하고 이제 중간에 내려가다가 똘비한테 똘비가 내려가서 이제 카트 좀 준비하는 척하고 먼저 내려가 보내고 형사님한테 제가 이제 인적 사항을 받아 적어요. 저희가. 왜냐면 병원에 가면 응급실 가면 이제 그 고인 성함이나 이런 거 형사분들이 아는 경우는 저희가 적어서 응급실에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받고 하면서 내려갔는데 차에 타고 똘비랑 이제 싣고 이제 제가 형사님한테 얘기했죠. 병원으로 오실 거죠? 하니까 예, 저희 이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이제 병원 오시면 저희 안치실 쪽에 오시던가 아니면 그냥 저희 사무실 쪽으로 오세요 하고 차를 출발을 했죠. 제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똘비를 쳐다보면서 똘비야 너 왜 그래 아까부터 하니까 똘비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형님 제가 이상한 거를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니 뭐가 또 이상한 걸 봤는데 하니까 형님 이게 올라가다가 저 고인분 보일 때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매달려 있는데 그분 뒤에 또 누군가 매달려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이러더래요. 뭐야, 예. 그래서 얘가 잘못 봤나?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 가가지고 제가 이제 형사님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막 얘기를 하는데 똘비가 다시 얘기하는 찰나에 이렇게 딱 본 게 그 시진이 또 뒤에서 똑같은 시진이 매달려서 왔다 갔다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똘비가 이게 내가 잘못 봤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멈추더니 이제 뒤에 가려져 있잖아요. 네. 이제 고개만 옆으로 살짝 내밀었다가 반대쪽으로 내밀었다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거기서 조금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막 혼내고 그냥 얼떨결에 내려온 거예요, 저랑. 그렇게 내려와서 차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야, 너 뭔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제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게 그냥 다른 데가 아니라 산이면은 간혹 가다가 진짜 뜨끔한 바람 불어도 매달려 있는 경우는 움직일 수도 있어. 그리고 형사분들이 천을 덮어놨기 때문에 천이 움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지 거기에 사람이 너랑 나랑만 있던 게 아니라 형사 두 분도 있었고 정경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네가 본 게 너 계속 봤어? 내가 그랬죠. 너 네. 계속 봤어? 내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는 동안 너 계속 뭐 보였어? 하니까 아니요 보지는 안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또 내가 이제 자식은 잘못 봤구만 제가 그랬죠. 너 잘못 본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약간 우리 장의를 하다 보면 다른 형님들도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뭔가를 내가 착각 혼돈한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어.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이제 쭉 가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을 도착했죠. 도착해서 의사분한테 보여주고 의사분이 또 청진기도 대보고 눈꺼풀도 까보고 이래요. 고인분들이 가면 이제 자기네는 돌아가신 건 알지만 형식상으로 해야 돼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같이 거들어들거든요. 선을 걷거나 막 이제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주는데 이게 목에 줄이 간 형태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금방 얘기 드릴 건데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일단 뭐 검안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은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희 안치실로 이동할게요 하고 다시 차에 모시고 응급실에 나와서 이제 안치실 쪽으로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하고 시신을 모시는데 이제 형님 분이 안치실 문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과학수사분도 오셨고 형사님들도 먼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똘비한테 똘비야 너는 가서 우리 검안 금방 끝나니까 차 세워놓고 사무실에 있어 하고 이제 똘비를 보내고 들어가서 고인분을 모셔놓고 검안을 하는데 이게 목줄이 가는 게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랑 사건 이제 범죄라고 하죠. 범죄로 인한 거랑은 확연하게 틀려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은 저희 깃볼 있죠. 그 귀 뒤에 바로 좀 물렁물렁 할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좀 딱딱한 뼈가 만져지죠. 이렇게 경사진 뼈가. 그렇죠. 이 줄 형태가 그쪽으로 지나가던가 그 뼈를 타고 올라가야 이게 극단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범죄인 분들은 아무리 해도 이 줄 형태가 그쪽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 경사진 뼈 부분 있는 밑에 쪽으로 가요. 이거는 명확하게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기니까 아무튼 이분은 그 뒤로 간 거예요. 밑에 쪽으로. 오. 그래서 이거는 타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수사분 과장님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신을 딱 도착해서 검안을 하면 일단 옷을 다 벗겨요. 모든 옷을 탈의를 시키고 손톱도 찍고 손바닥도 찍고 손등도 찍고 치아도 찍고 동공도 찍고 눈꺼풀도 뒤집고 그다음에 등 쪽도 찍고 이제 목덜미를 봐요. 네. 근데 이제 줄이 그렇게 가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과장님 줄이 조금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래서 딱 직감이 오니까 이거 부검 가겠죠? 하니까 아마 부검 하겠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타살이나 이런 흔적이 있으면 무조건 부검을 가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부검하니까 과장님한테 그럼 과장님 일단 사진은 다 찍은 것 같고 부검 날짜 잡히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 우리도 준비해가지고 부검 맞춰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과장님네는 다 철수를 하죠. 철수를 하고 제가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똘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똘비가 이제 형님 유가족분들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 어디 가셨어? 하니까 아까 전화 받고 나가시는데 하니까 형사님들이 불러서 갔구나. 그래서 그 생각만 했죠. 그래서 똘비랑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가족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똘비한테, 야, 똘비야, 너는 이제 가서 유가족분들 얼굴 보셔야 될 분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너 가서 먼저 앉으실 문도 좀 열어놓고 꺼내놓고 있어. 내가 이제 가족분한테 그래도 설명은 해드려야 되니까 먼저 가 있어 하고 이제 똘비가 먼저 가고 제가 이제 가족분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지금 안 보셔도 보실 시간은 많이 있고 저희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지금 내가 좀 몸이 불편하거나 조금 뭐 그러신 분들은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내 가족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보셔야 될 분은 그냥 한두 분 정도만 일단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준비가 됐겠지 생각을 하고 안치실로 갔죠. 안치실로 갔는데 문을 딱 제가 열었어요. 안치실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준비해놓으라고 했더니 준비도 안 하고 어디 갔지? 그리고 또 안치실 문도 열어놓고 갔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병원 장례식장은 보통 다 지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문이 뒷문이 있고 앞문이 있는데 문은 항상 다 잠궈요. 안에 사람이 있어도 잠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시신들이 있을 때 진짜 병원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 몰라가지고 문 열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병실이구나 해가지고 열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막 기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안에도 있어도 잠가버리면 어쨌든 안에서는 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문을 철저하게 잠가놓는데 이놈이 문도 안 잠가놓고 어디 갔지? 혹시 형님이 뭐 다른 돌아가신 분이 있어 형님 도와주러 갔나?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가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형님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이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가서 열고 굴문 살짝 어느 정도만 꺼내놓고 확인을 시켜드렸죠. 얼굴 확인하셨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이제 안치실 문을 잠그고 이제 사무실로 갔죠. 사무실로 갔는데 이제 형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형 똘비 어디 갔어요? 제가 그랬죠. 형님이 아니 나 똘비 못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은 그럼 어디 갔다 왔어요? 하니까 나 그냥 여기 시설과 가서 노가리 까다 왔지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간 다른 형님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걔는 어제 당직 썼으니까 퇴근했지. 사무장님은 저기 갔잖아 손잡으러 하니까 이제 형님이 왜? 뭐 똘비 어디 갔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고 제가 밖에 나와서 똘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전화를 하니까 얘가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화가 났죠. 시킨 것도 하지 않고 형님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문은 열어놓고 얘가 어디 갔지 해가지고 제가 화를 나서 전화를 받으니까 야 너는 가서 문도 안 열고 준비하는 거 준비도 안 하고 그렇다고 다른 형님을 따라가서 일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이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첫 마디가 형님 죄송합니다. 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을 조금 심하게 했나? 근데 내가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해도 얘가 그거에 상처받을 애는 아닌데 얘가 왜 그러지 해서 제가 야 갑자기 너 생뚱맞게 뭔 소리야? 형이 너한테 욕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랬죠. 똘비가 형 그게 아니고 지금 형님 제가 좀 너무 복잡하고 아무튼 형님 죄송합니다 이래요. 저도 그렇게만 말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똘비한테 다시 얘기를 했어요. 똘비야 관두는 거는 너 자유인데 그래도 형 입장에서는 형네 아버지나 사무장님이나 이제 다른 형님 우리 다른 병원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유라도 알아야 내가 뭔 얘기라도 할 거 아니냐. 네가 왜 관두는지에 말지도 그냥 무턱대고 관두면 형은 너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똘비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제가 너 지금 어디 있어? 내가 그랬죠. 내가 그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그러면 이쪽 어디 근처에 편의점 있으니까 그쪽 근처로 와. 이래서 제가 먼저 가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똘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똘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관두는 거는 좋은데 좀 이유나 들어보자 똘비야. 하니까 똘비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처음에 내가 안치실 가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네. 얘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키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떤 소리냐면 보통 그때 이제 저희 장례식장에는 안치기가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이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면 미니 냉장고 이제 문 하나짜리 있죠. 요게 2층으로 돼가지고 쭉 일자로 있는 거예요, 그냥. 오. 쭉 해서 위아래로 해서 위에 6개, 아래 6개. 이렇게 해서 12개가 있는데 요 냉장고가 대형 냉장고를 가지고 있거나 식당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단 그냥 손잡이로 뚝 여는 게 아니라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문이에요, 이게. 네. 딱 열면 레바를 딱 잡고 앞으로 딱 당기면 찰칵 하면서 열려요, 이게. 똘비가 이제 뭔 소리가 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에서 찰칵 하면서 문을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쿵 소리가 나고 또 다시 찰칵 조금 있다가 쿵 이러고 또 다시 찰칵 하더니 드르릉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드르릉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고인을 모시면 그 철판에다 모시거든요. 그러면 이 냉장고 안을 딱 봤을 때 깊이는 한 2m 50 정도 같아요. 길게 일자로 깊이는 2m 50 정도가 되고 그 밑에 도르래가 깔려 있어요. 이 도르래 소리가 드르륵 소리가 나요. 철판에 모실 때는. 철판에 있을 때는 이제 철컥하고 열리는 드르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 똘비는 형님이 다른 고인분들을 모셔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문을 확 열면 조금 실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가족분도 유가족분들도 있고 하니까 얘가 문을 살짝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문이 뭐 안치기 냉동고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형님이 벌써 나갔나 해서 얘가 들어가서 이제 뒷문 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뒷문 쪽으로 가면 그쪽은 이제 병원 내부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뭐 방사선실도 있고 막 물리치료실도 있고 해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형님이 없더래요. 그냥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얘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다시 문을 닫고 잠그는데 냉동고 쪽에서 이번에는 철컥쿵 철컥쿵 철컥 하더니 다시 드르르 소리가 나더래요. 얘가 이게 왜 갑자기 소리가 나지 하면서 얘가 조금 소름이 돋았대요. 그래서 형님이 여기 숨어있다가 장난치나 해서 얘가 조금 무섭기도 해가지고 형님 하고 불렀대요. 근데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형님이 진짜 장난치나 하면서 이제 살짝 냉동고 앞으로 가면서 형님 하면서 다시 불렀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이게 뭐 냉동고 문이 열려 있거나 하지도 않고 소리는 자기는 들었고 하니까 얘가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대요.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형님 말처럼 착각인가? 그래 여기는 지하고 하니까 뭐 밑에 방사선실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위에 뭐 시설도 있고 하니까 소리가 울려서 내가 그 소리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래요. 그래서 형님이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준비해야지 하면서 받침대를 갖다가 냉동고 앞에 놓고 냉동고 문을 열고 손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돋더래요, 얘가.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에 땀도 나고 이제 몸에 식은땀이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얘가 시선이 느껴지긴 하는데 고개를 탁 돌려서 보지는 못하겠더래요, 얘가. 머릿속에서는 봐야지 하는데 고개도 자기 생각처럼 안 돌아가고 딱 그러고 하니까 얘가 점점 이제 고개는 살짝만 돌리고 곁눈질 하듯이 눈을 이제 한쪽으로 하면서 이제 봐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이제 점점 시선을 돌리는데 이 시선을 돌리면서 얘가 쳐다본 곳이 저희가 이제 입간을 하면 유족분들이 볼 수 있는 이제 관망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통유리로 크게 돼가지고 저희가 입간하는 모습을 가족들이 거기서 지켜보는 건데 보통은 저희가 이게 입간이 없을 때는 커튼을 쳐놔요. 이렇게 닫아놔요. 그리고 입간이 있을 때는 열어놓는데 점점 보는데 이제 커튼이 걷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살짝 보일랑 말락한 지점까지 완벽하게 아직까지 보이는 건 아닌데 이 목은 자기 생각처럼 확 돌아가지는 않고 고개가 점점 돌아가면서 이제 곁눈질로 살짝 보니까 냉동고에 있어야 할 시신이 가운데 서 있더래요.
서서 이 관망실 유리로 자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냉동고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계속 옆으로 갸우뚱 하듯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갸우뚱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래요. 머릿속에서는 오만 생각이 들고 눈도 아프고 목에 힘도 안 줬는데 목도 아프더래요. 얘 말로는. 예. 그래서 순간 얘가 눈을 이렇게 살짝 깜빡였는데 자기 시선이 다시 냉동고 앞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렇게 딱 손잡이를 잡고 그냥 눈만 깜빡였는데 냉동고 앞을 쳐다보니까 얘가 이게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 봤나 하면서 다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다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 다시 똑같이 그렇게 천천히 해서 이제 갯눈질로 딱 봤는데 커튼이 이번에 닫아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딱 봤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 봤구나 하며 괜히 목도 뻐근하고 이제 눈도 아프고 하니까 이제 고개도 까딱까딱거리고 양손으로 얼굴 이렇게 비비는 거 있잖아요. 막 정신 차리자 하면서 얘가 얼굴 막 비비면서 정신 차리자 하면서 한 손으로 문잡이를 딱 잡았는데 순간 뒤통수에서 정말 찌릿하면서 시간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흐르더래요. 얘가.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손에 땀이 나니까 얘가 순간 눈을 그냥 감았대요. 그냥 이게 내가 눈을 떠서 그런가 하면서 눈을 감았대요. 눈을 감고 이게 뭐지 하면서도 쳐다볼 자신이 없었대요. 얘가. 그래서 몸은 정말 굳어있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게 손잡이는 잡고 있는데 계속 손잡이는 손에 힘만 들어가더래요. 레바를 당기지는 못하고 그냥 꽉 잡고만 있는 거예요. 손에 힘만 꽉 주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얘가 이제 눈을 계속 힘주고 감으니까 이게 얘 말은 그러더래요. 이게 웃긴 게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 자동으로 떠지려고 하더래요. 나는 머릿속에서는 눈을 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는데 계속 힘주고 꽉 감으려고 하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떠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눈을 딱 떴대요. 얘가. 눈을 딱 뜨고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냉동고 앞에 보면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고인들 저희가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써놔서 넣어요. 고인 성함이랑 언제 돌아가셨는지 날짜, 이제 우리가 안치한 시간 이런 걸 가운데 투명한 아크릴판에 이렇게 꼽아서 놓거든요. 거기에 자기 얼굴이 한 3분의 2 정도가 비치더래요. 이렇게 자기 서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3분의 2가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자기 머리 귀 옆으로 그 시신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순간적으로 이제 시선을 딱 내렸대요.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면서 내렸는데 이게 보통 병원의 냉동고가 이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재질인데 스틸 재질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저희는 틀이면 너무 차가운 느낌이 나니까 냉동고에다 이제 좀 이렇게 나무 시트지 같은 느낌으로 붙여놨어요. 전부 다 이제 붙여놨는데 손잡이는 그냥 스테인리스인 거예요. 근데 이 똘비가 고개를 딱 숙이면서 이제 쳐다봤는데 이 손잡이 있는 스테인리스에 자기 얼굴이 다 보이더래요. 그 좁은 공간이지만 이 자기 얼굴이 비치더래요. 그래서 이제 딱 비추고 있는데 이 냉동고에 있어야 할 시신이 왼쪽에서 얼굴이 한 번 내밀었다가 오른쪽에서 한 번 내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바로 등 뒤에서 얼굴이 왔다 갔다 관망실처럼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똘비가 앞에 있으니까 뒤에서 우리가 앞에서 뭐 공연하면 이제 그 보려고 막 사람 옆으로 막 고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너무 놀라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 온몸에 있는 진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손에 힘을 꽉 주고 있던 것도 풀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 얘는 밖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가 모르니까 그런 상황들은.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똘비한테 화내고 왜 너는 시키는 대로 안 했냐. 불러서 이제 했더니 똘비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똘비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뭔가 얘가 보기는 제대로 봤구나. 제가 똘비한테 이제 말을 했어요. 똘비야, 네가 겪은 상황을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형 입장에서는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뭐 조언이나 뭐 위로나 이런 게 형은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은 그 입장 차이가 정말 명확한 거야. 너는 봤는데, 너는 느꼈는데
나는 못 받고 나는 못 느꼈어. 이런 내 입장에서는 너의 마음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 이게 서로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렇다고 네가 본 걸 내가 부정한 건 아니야. 형도 이제 무언가는 있다고 믿어. 왜냐면 형도 예전에 이제 뭐 삽들고 이장 다니고 산일 다닐 때 봤다는 사람도 있고 형이 겪었던 이야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형은 없다고는 생각 안 하고 형은 있다고는 믿어. 근데 지금 형 입장에서는 가장 내가 중요한 건 네가 관두는 부분에서 내가 이걸 아버지나 사모장이나 다른 형님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가 받네 안 받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솔직한 심정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관두게 되면 어쨌든 나 입장에서는 다시 사람도 구해야 되고 막 또 다시 가르쳐야 되고 그런 입장이지만 네가 지금 시점에서 내가 딱히 너한테 네가 이거 본걸 대해서 내가 어떻게 너한테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똘비야. 네, 그랬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형이 말끔하게 널 털어주질 못할 부분인데 이거는 네가 극복하던가 아니면 너가 정말 네 판단에서 안 한다고 하면 형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야. 내가 그랬죠. 좀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똘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지금까지 해오면서 뭐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고 이제 보람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길을 저희가 해드리니까. 근데 형 제가 계속 보게 되면 솔직히 형님 두렵고 무섭기도 해요. 근데 일을 좀 더 해보고는 싶은데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음이 그러면 계속해 이랬어요. 너 보는 건 형이 봤을 때 그래 형이 뭐 못 본다고 이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보는데 일단은 너한테 뭐 끼친 건 없고 너가 그리고 지금 뭐 형이랑 많이는 안 했지만 아직 거의 한 달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많이 본 것도 아니고 네가 뭐 볼 때도 있고 지금처럼 안 볼 때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쵸 하니까 그러면 네 마음이 그럼 일단 해. 네가 정말 하다가 너무 봐서 형이 못하겠어요 하면 형이 동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동원해서 막아줄게 이랬어요. 일단 똘비한테도 그랬어요. 너 형네 어머니가 무속인인 건 알지? 이랬죠. 근데 나는 우리 엄마를 신뢰하지는 않아. 신뢰하지는 않는데 어머니 뭐 주변 분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분들한테서 부탁해서라도 내가 그걸 막아줄게 이랬어요. 네. 네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해 그랬죠. 근데 너가 무서워서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거야. 안 하면 그만이야. 그걸로 끝이지 뭐 고민할 필요는 없어. 제가 그랬죠. 그래서 똘비가 그럼 형 해보겠는데 이제 형님 뭐 제가 대신 다른 건 아니고 좀 다른 부탁할게 뭔데 하니까 이제 당직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아버지나 내가 다른 형님들한테 너는 야간에는 근무를 안 세울 거야. 낮에는 괜찮겠지 하니까 형 낮에는 괜찮아요 하니까 그래 그럼 야간에 근무 쓰지 마. 대신 뭐 너가 나중에 뭐 배우고 싶은 거나 더 하면 형이 당직 쓸 때 그때 같이 나랑 쓰고 너 혼자서는 절대 안 세울 거고 할 거니까 그러면 되겠어 하니까 제가 한번 힘들어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일을 계속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래 해주려던 얘기 그때 겪은 이제 저도 겪는 게 이제 그 얘기가 나중에 얘기예요. 야. 일단은 이렇게 해서 더 같이 일을 해보게 되는 거네요. 네, 같이 하다가 그 예전에 제가 얘기 드렸죠. 나중에는 결국은 여관을 막아줘요. 네. 이제 무속인분들 아는 분들 부탁해서 구순해줬어요. 마지막에는 얘를 구순해서 이제 막아줬는데 그 전에는 많이 봤어요. 와, 근데 진짜 지금 그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이 네.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오, 진짜. 그 만약에 네네. 이거를 혼자 있는 상황에서 겪어버리면 진짜 그거는 네. 일 그만둔다고 얘기가 바로 튀어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얘기 먼저 이게 먼저일 것 같아서 제가 이 뭐 얘기를 먼저 해드린 거예요. 근데 그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안치실을 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 때 한 번씩 거기 들어오라고 하니까 네. 그 장남들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은 장남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미망인이 나중에 들어오고 미망인까지 들어오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친지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마지막에 이제 쌀 같은 걸 물려준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진주를 많이 물려줬어요. 이제 네. 약간 매잣돈 개념도 되고 이제 뭐 요즘에 쌀로 많이 변형이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안치실에 들어갔을 때 그 안치실에 냄새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무슨 양냄새 네. 같은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건 뭐예요? 왜냐면 안치실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해요. 아, 그 약품 냄새구나. 네, 약품 냄새도 나고 그리고 방향제 같은 것도 많이 달아놔요, 일부러.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네. 기억이 나는구나. 야, 역시 이렇게 완전한 전문가라서 물어보면 그냥 막 설명이 와 대단하십니다. 아니 진짜로 또아또찌님 이야기는 전문적이어서 더 무서워요. 오 진짜 막 숨막히는. 제가 실제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따르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네. 정말 세게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될까? 저는 있는 본 그대로 얘기하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제가 처음에 얘기드린 것처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걸러서 얘기 좀 해드리자. 최대한 걸러서. 걸러도 무섭고 전문적이네요. 네, 아 진짜 오늘 또아또찌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항상 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뭐 장례지도사분들의 인터뷰는 많아요. 근데 여기는 시들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장의사, 그리고 장례지도사,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모든 직군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게 또아뚜지님만의 매력이고 또 이야기를 워낙 또 잘하시니까 정말 뚜며들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냐면 한 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꽁치님. 아, 반갑습니다. 네, 일단 꽁치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한 섬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어떤 섬일지 그리고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바로 우리 꽁치님께서 헤엄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자! 이 이야기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겪었던 실제 일이고요. 보통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면은 귀신이 나온다거나 혹은 어떤 이상한 형체를 본다거나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겪는데 저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좀 엄청 기이한 일을 열댓 명이 봤던 경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겪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에게는 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고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부대는 다른 부대랑은 다르게 부대 편제가 간부가 6명이고 병사가 6명 이렇게 12명이 한 개 팀을 이뤄요. 그래서 간부 반, 병사 반 이런 식으로 한 팀을 이뤄서 훈련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병사의 수가 적고 간부의 수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훈련을 할 때 강화도에서 훈련을 되게 많이 해요. 그날도 겨울이었는데 훈련이 되게 중요한 훈련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평가도 있고 이랬어서 평소에 하던 훈련보다 조금 더 FM대로 진행이 됐었어요. 좀 더 힘들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날도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훈련량이 되게 많아서 웬만한 병사들이나 뭐 간부들 훈련을 되게 잘해요. 정말 한두 번만 받아봐도 애들이 다 잘 따라하고 훈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인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훈련을 하고 매번 같은 내용의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그날따라 뭔가 좀 웃음기도 많이 없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화도에서 훈련을 하니까 이제 강화도로 이동을 했는데 그날은 강화도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강화도 옆에 성모도라는 섬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서 훈련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성모도라는 섬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쳐보니까 내비에도 안 뜨고 약간 외진 그런 섬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관광지로도 많이 발전이 많이 됐는데 이때 2016년 당시에는 다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섬에 가려면 배편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한다고 배를 타고 섬으로 이동을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섬이 보이잖아요. 섬모드란 섬이. 근데 정말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날따라. 아무리 새벽이지만 안개 낀 것처럼 음산한 분위기도 많이 나고 누가 봐도 약간 음의 기운이 많이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의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떨떠름한 기분을 안고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섬에 내려서 선착장에 내리거든요. 석포리 선착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내려서 해변가 근처에 본부를 기점으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훈련에 대해서는 살짝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자면 성모도에 조그마한 산? 한 300m 정도 되는 산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팀들이 하나씩 목표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냥 이동만 하고 이제 거기서 진행되는 훈련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기하는 식이다 보니까 사실 훈련의 중점은 그냥 이동이에요. 그냥 산을 조금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은 끝나는 정말 간단한 훈련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저희 중대장님을 비롯해서 저 포함 12명의 팀이 해명산이라는 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팀들은 아마 다른 지점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팀들이랑 저랑 출발을 한다고 이렇게 산을 타고 있는데 사실 간부분들이나 뭐 중대장님들이나 지도 같은 거를 되게 잘 보세요. 군인분들은 그런 거 되게 잘 하시잖아요.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눈 감고도 찾아갈 정도로 엄청 그런 걸 잘 보시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하게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되는 그 지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정말 늦어도 2시간 안에는 도착을 하는데 그날은 저희가 2시간 반을 이동을 했는데도 목표 지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중대장님이 다 멈춰 세우셨어요. 다 멈춰 세우시고 우리가 지금 길을 잘못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이러실 분이 아닌데 우리 훈련하면은 항상 제 시간에 도착을 했고 맨날 빨리 도착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뭐 그렇게 험준한 삶도 아니고 정말 짧은 거리인데 왜 이러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대장님도 조금 이상하셨는지 뭐 내가 실수를 했겠지 하셔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자고 이제 지도를 꺼내셨어요. 근데 아마 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야간에는 불빛을 켜게 안 되게 돼서 그러니까 후레쉬를 켜면 안 되는 거죠.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전술적인 내용 때문에 후레쉬를 못 켭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밤에 지도를 볼 때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판초우이라고 있잖아요. 우비 같은 거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도를 봅니다. 그러면은 불빛이 안 새어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분대장이었고 중대장님하고 지휘 쪽 역할이어서 이제 중대장님하고 저하고 그 냄새나고 축축한 판초우이 안에 둘이서 들어가서 지도를 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팀원들은 뭘 하냐면 저희를 등을 진 상태에서 사주경계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등을 지고 서로 흩어져서 주변을 경계를 하는 거죠. 이제 저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대장님이랑 저랑 판초우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지도를 봐요. 한 5분에서 6분 정도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도를 봐도 우린 분명히 맞는 길을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침판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이거 지도도 정확한 지도인데 이거 왜 이러지? 너무 이상하다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로 한번 가보자. 네. 해서 뭐 별 성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 지도를 보는 게. 그래서 판초우이를 벗고 나오는데 주변에 경계를 서던 팀원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 하늘로 쏘선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갑자기 이게 사라져버려가지고 중대장님이랑 저랑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한 5분 동안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근데 그게 뭐 저희끼리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큰 훈련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큰 훈련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는 되게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원끼리 쓰는 무전기로 아무리 불러봐도 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대장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지? 얘네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러시면서 화를 내시다가 뭐 일이 있겠지, 뭔 일이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갔나 보다 싶어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라진 팀원들 그 안에서도 이제 부팀장도 있고 네. 이제 간부님들도 많으시니까 일단은 기다려보자 여기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20분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흔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마냥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우리 둘이라도 이동을 해보자. 일단 가자. 여기 앉아가지고 뭐 되겠냐 하셔서 중대장님이랑 이동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 정말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평상시 훈련하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그때부터 저는 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저도 뭐 겁이 없는 사람이고 귀신이나 이런 걸 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식은땀도 나기 시작하고 살짝 어지럽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중대장님이랑 이동을 하는데 이게 지도를 앞만 봐도 그 지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덕을 넘으면 계곡이 나오고 그 계곡 기점으로 내리막길이 시작된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지도에는 없는 언덕이 나온다거나 계곡이 나온다거나 심지어 아무리 산이라도 익숙한 그런 산 지형들 있잖아요. 그 지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곳을 뱅뱅 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느낌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돼서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이거 같은 곳 뱅뱅 도는 거 맞다. 같은 곳을 지금 계속 돌고 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나침판을 보면서 이동을 하면은 절대 같은 곳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산에서는. 근데 계속 같은 지점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뭘 홀린 것 마냥.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저는 그때 사실 다 내려놓고 중대장님한테 너무 의존을 하고 있었죠. 중대장님은 그래도 꿋꿋하게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러지? 나침판이 고장났나 보다 싶은 찰나에 거의 한 3시간 반쯤 돌아다녔었나? 이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못 봤던 나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갑자기 나온 그 나무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런 산에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정말 기분 나쁜 나무 있죠. 엄청 커다랗고 사람들이 한 6명, 7명이 뺑 둘러야지 안길 정도로 엄청나게 두꺼운 나무 하나가 갑자기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나무가 주변 나무들이랑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오, 저한테 그냥 사진 누가- 보내주신 것만큼 이런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누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 정말 갑자기 생뚱맞은 나무였고 그리고 생긴 것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긴 나무였어요. 나뭇가지도 엄청 울창하긴 울창한데 그 나무가 또 썩어 있어요. 이게 겨울에 사실 그런 나무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 나무가 한눈에 봐도 축축해 보이고 또 가까이 가보니까 썩은 데도 좀 났어요. 그때는 나무 썩은 냄새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오나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나뭇가지가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라 나뭇가지에 뭐가 이렇게 많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뭐가 매달려 있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천조가리 있죠. 천조가리. 이게 무슨 색인지도 모르겠어요. 변색이 됐는지 엄청 오래 방치된 그런 천조가리들처럼 때도 좀 타 있고 그런 천들이 나뭇가지에 빼곡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그 나무가 당산나무였던 거죠. 그냥 나무가 아니라 당산나무인데 진짜 한 몇십 년을 방치한 그런 당산나무처럼 되게 기분 나쁜 당산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님이랑 저랑 그 나무를 한 1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 쳐다만 봤어요. 그러다가 중대장님이 이거 당산나무인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거는 보지도 말고 그냥 피하는 게 좋다고 일단 가자 해서 그 나무를 뒤로 하고 이동을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미 나오고도 말았어야 그 지점은 나오지도 않고 계속 같은 곳을 또 도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동을 하는데 그 나무가 또 나온 거예요. 그 당산나무가.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산나무를 뒤로 하고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서 5분, 6분 정도 걸었나? 그 당산나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등을 지고 갔었는데 이때부터 저는 멘탈이 나가기가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의 썩은 냄새가
나무를 떠나가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옷으로 이렇게 코를 가릴 정도였어요. 그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였어요. 나무를 분명히 떠났는데도 가면 갈수록 냄새가 점점점 진해지면서 그 왜 삭힌 음식 같은 그런 냄새 아시죠? 네네. 이게 처음에 썩은 나무 냄새였다가 나중에는 이게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지? 라고 할 정도로 알 수 없는 냄새가 점점 심하게 나면서 저는 코를 막으면서까지 갔었어요. 중대장님도 똑같이 그러셨고요. 근데 계속 걸으면 걸을수록 그 당산나무가 나오는 타이밍이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 6분 간격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분명히 뒤를 보고 갔는데 갑자기 앞에 또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어딘가에 갇힌 것처럼 저는 그때 아예 그냥 멘탈이 나가버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아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중대장님도 나중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다 포기하고 날 밝을 때까지 거기서 쓰러지고 싶었대요. 중대장님도 너무 무서우셨으니까. 근데 중대장님이 저를 보시고 다시 정신을 차리신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았대요. 그때 저도 살짝 기억을 잃은 건지 아니면 기억에서 지워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반쯤 정신을 놓고 있었대요. 눈 초점도 없고 애가 힘도 없어가지고 뭔가 다 포기한 사람 마냥 그렇게 보였대요. 그래서 중대장님도 그게 무서우셨던 거죠. 혹시라도 진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우셔서 중대장님이 어떻게든 저를 데리고 여기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그 당산나무를 한 4번인가 5번째 봤을 때 저는 약간 기억이 살짝 날랑말랑할 때 기억이 난 게 뭐냐면 누군가가 뺨을 때린 기억이 났어요. 오. 이건 나중에 기억이 난 건데 누군가 뺨을 때렸어요 분명히. 근데 그 뺨을 때린 게 알고 보니까 중대장님이 뺨을 때리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제가 정신도 못 차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중대장님이 뺨을 때리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괜찮다고. 이게 뭐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나가는 게 우리 지금 목표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등만 보고 따라오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정신이 조금 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 눈물이 진짜 너무 무서워서 나는 눈물 있잖아요.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들긴 드는데 또 그 상황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중대장님 등만 보고 또 이동을 했어요. 어떻게든.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중대장님 총 있잖아요. 우리 보통 군인들 총 같은 거 매잖아요. 그러면 그 총기 멜빵끈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면서 땅만 보고 갔어요. 예. 왜냐하면 앞을 보고 가다 또 그 나무를 보면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그냥 다 포기하고 진짜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을 안 보고 땅만 보고 갔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땅만 보면서 중대장님이랑 저랑 거의 4시간에 걸쳐서 그 산을 헤집고 다닙니다. 저는 그 나무를 보고 나서 한 30분째 계속 땅만 보고 갔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이었는데 썩은 냄새만 나던 순간에 갑자기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희 바닷가 보면은 좀 비릿한 바닷가 냄새 아시죠? 알죠. 그런 바닷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 냄새가 왜 나지 갑자기? 이러면서 분명히 산을 걷고 있던 바닥도 약간 자갈 같은 걸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딱 눈을 감은 상태에서 앞을 보면서 눈을 딱 뜨니까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 나온 거예요. 오. 이게 진짜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4시간 동안을 산에서 헤맸는데 이 바닷가가 나오는 순간 긴장이 딱 풀려가지고 그냥 또 거기서 주저앉아버렸어요. 저는. 그리고 중대장님도 그때 돼서야 안도를 하셨는지 호흡도 엄청 가빠지시고 이제 저를 안아주시면서 살았다. 고생했다. 진짜 수고했고 우리 여기서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들 마냥 그렇게 안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예. 저기 해변가 멀리서 사람들이 약간 웅성웅성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팀 말고 다른 팀원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왜 저기 있지? 싶어서 걔네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저희 말고 다른 팀원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냐면 보통 훈련을 받다가 뭐 환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로 길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저희가 출발했던 지점 말고 따로 모이는 그런 집합 장소가 있어요. 이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모이는 그런 집합 장소가 있는데 저희 선착장으로 반대편에 있는 해변가였어요. 네. 알고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저희가 왔던 데가. 그래서 그 지점에 왔다는 거는 걔네들도 무언가가 이상이 있어서 왔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이 안 났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을 본 것만으로도 살았다라는 그런 감정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그냥 막 뛰어가서 걔네들한테 딱 갔는데 걔네들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몇 명은 막 토를 하고 있고 몇 명은 담배만 계속 피고 있고 눈에 막 초점도 없어지고 몇 명은 울고 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간부님들한테도 물어봤었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데 저희랑 똑같은 일을 겪은 거예요. 그 팀도? 이 겪은 사람이 중대장님이랑 저랑 둘이서 겪었다면은 거기는 또 인원들이 틀려요. 4명이서 본 사람들도 있고 아예 6명이서 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낙오돼가지고 막 걔는 담배를 피다가 나무가 되었을 거예요. 낙오가 돼가지고 혼자서 겪은 애들도 있고 인원은 천차만별이지만 똑같이 하나같이 했다는 말이 당산나무로 맞다. 당산나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기분 나쁜 나무로 봤는데 그 나무가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느낌을 받아서 뒤를 보니 당산나무가 있었다. 그냥 저희가 겪은 일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도착했을 때 인원이 한 9명에서 한 10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팀 단위로 이동을 하긴 했는데 이미 뿔뿔이 다 흩어진 상태였어요. 이미 저희만 하더라도 사라진 팀원들이 있잖아요. 저희 팀원들은 아직 오지도 않았거든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희가 봤던 친구들은 다른 팀들이고 그 팀들도 이미 다 흩어지고 없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친구들도 다른 팀원들도 당산나무를 봤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친구들은 아예 반대편에서 이동을 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성모도에는 산이 4개가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산 3개가 모여있고 나머지 산 하나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시작을 했던 친구들도 당산나무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저히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연차도 제일 높으신 분이 저희 중대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대장님이 50분 정도 지나고 없어졌던 저희 팀원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우리 없어진 우리 팀원들, 지도 보고 있을 때 없어진 우리 팀원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닐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팀원들이 온몸에 흙을 막 묻힌 상태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몇 명은 굴러 떨어졌는지 까지기도 하고 하여튼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거는 훈련이라기보다는 진짜 누가 보면 사고라도 난 것 마냥.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조금 안정이 되니까 저희 팀원한테 물어봤어요. 없어졌던 팀원들한테. 너네 도대체 그때 어디 갔었냐고. 나랑 중대장님이랑 너네 찾는다고 한 30분 동안 계속 가만히 거기서 기다리기만 했다. 무전을 왜 안 받냐. 도대체 어디 갔었냐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겪은 일이랑 우리랑 겪은 일이랑 다른 거예요. 걔네들은 분명히 사주 경기 한다고 등을 진 상태에서 보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사주 경기를 하면은 옆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서는 안 돼요. 그냥 자기가 보는 시야만 경기를 섰는데 지도를 보고 있는 중대장님하고 제가 10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뒤를 이렇게 봤대요. 보니까 중대장님하고 저가 없어진 상태였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부팀장님이 다들 모이라고, 사주 경기 그만하고 모이라고 해서 혹시 중대장님하고 꽁치 본 애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다고. 어디 갔냐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서로 잃어버린 거예요. 상황도 다르고. 정말 당산나무도 당산나무지만 저는 그것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 상황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끼리도 아무리 모여 있어도 그런 거를 겪고 나니까 정신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인 게 다른 팀원들은 그 6명이서 그 나무를 봤다던 팀은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이 많으니까 통제가 안 됐다는 거죠. 막 3명은 미쳐있고 이제 3명은 정신을 차린 상태면
3명이 그렇게 돌아버리니까 이게 그 6명이서 본 친구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됐던 거죠. 컨트롤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막 멱살을 잡고 내려오는 그런 팀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밤을 보내고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네. 동이 조금 트기 시작하면서 주변이 조금 밝아지면서 원래는 2박 3일로 진행되는 훈련이 그냥 그날로 끝나버렸어요. 와, 예. 그냥 훈련이 끝나버렸어요. 예. 이거는 훈련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훈련을 그냥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대대장님이라고 하시죠. 높으신 분. 그분이 오신 거예요. 차를 타시고. 근데 그 대대장님이 처음에 화가 나셨어요. 솔직히 이거는 겪지 않으면 못 믿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제 대대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훈련이 끝나보니까 화가 나신 거죠. 이게 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중대장님들 다 모여봐라고 해서 중대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상황이 심각했던 거죠. 네. 생각보다. 병사 애들도 막 상태도 안 좋고 중대장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대대장님도 좀 상황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셨는지 그래 알겠다. 알겠고 훈련 여기서 종료하고 애들 일단 재우라. 일단 텐트에서 재우고 내일 아침에 밥 먹고 복귀한다. 이제 아예 복귀를 해버리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텐트에서 다 같이 텐트도 원래 떨어져서 있는데 애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막 다 모여서 잤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고 이제 텐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와서 아침밥을 먹기 전에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막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 날도 밝고 다음 날이기도 하고 좀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다 상태가 좀 다 괜찮아졌어요. 그때 돼서 막 이렇게 웃는 친구들도 있고 야 이러지 무슨 일이냐. 야 어제 우리 뭐 도깨비 씌었냐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 막 저녁하면은 썰 하나 생겼네 막 이러시면서 다들 좀 이제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지면서 농담도 할 정도로 괜찮았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보통 군대에서 또 밥 먹으면 또 다 담배 피거든요. 밥을 먹고 이렇게 막 담배를 피면서 또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막 하면서 너는 어땠냐 나는 이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군대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에는 짬동 아저씨라고 계세요. 트럭 같은 거 몰고 다니시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짬동 아저씨라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이제 야외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신 거죠. 이제 저희 훈련장으로 오셔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고 그 수거해 간 통을 이게 차에 딱 올리시더니 그분도 흡연을 하시려는지 저희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 쪽으로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왜 어른분들은 군인 만나면은 그 군대 얘기하고 또 그러잖아요.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담배를 이렇게 꺼내 드시고 이렇게 저희한테 오시더니 어느 부대냐고 어느 부대에서 왔냐 무슨 부대에서 왔냐 그래서 훈련 뭐 안 힘들었냐고 그 성모도가 훈련을 되게 많이 해요 거기서 해병대도 훈련 되게 많이 하고 훈련 되게 많이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희들 막 웃고 이런 거 보니까 훈련이 별로 안 힘들었나 보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참분 한 분이 얘기를 했죠. 아저씨 진짜 말도 말라고 어제 진짜 난리 났었다고 진짜 이러면서 그 아저씨가 뭐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어제 겪었던 일을 말씀해드렸죠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저희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안 믿는다라는 눈치였어요. 웃으면서 막 들으시면서 막 그랬냐 이러면서 무섭겠네 막 이러시면서 약간 못 믿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표정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그 당산나무 얘기가 나올 때부터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시더니 갑자기 말을 딱 끊으시고는 잠깐만 있어봐라고 그러시더니 조끼에서 핸드폰을 꺼내셔서 앨범을 이렇게 막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핸드폰 앨범 보면은 엄청 옛날 사진들은 위로 엄청 스크롤 하잖아요. 그렇게 위로 엄청 올리셨어요. 엄청 막 계속 올리시더니 혹시 이 나무냐고 딱 보여주셨어요. 뭐야, 안 돼.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그 사진 속에 있는 나무를 봤는데 우리가 봤던 나무랑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긴 했어요. 똑같은 나무거든요. 똑같은 당산나무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봤던 당산나무였는데 그 사진 속에 있는 당산나무는 너무 성스러운 당산나무인 거예요. 엄청 푸릇푸릇하고 웅장하고 오색 막 알록달록한 그런 천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당산나무. 누가 봐도 신성한 당산나무였는데
우리가 봤던 당산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사진 속의 나무랑 우리가 봤던 나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 나무 맞다고. 근데 우리가 봤던 당산나무는 완전 썩어 있는 상태였고 좀 이상한 나무였다. 그러더니 그 짬통 아저씨가 한동안 말을 안 하시더니 핸드폰 이렇게 탁 넣으시고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눈빛이셨어요. 네. 그러던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나무에 대해서. 이게 또 정말 아이러니하게 얘기가 6년 전으로 또 거슬러 갑니다. 이 나무에 대한 오. 진실이 밝혀집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서 6년 전. 네, 저희가 네. 있었던 일로부터 6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아까 성모도가 강화도 옆에 있는 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년 전에 강화도에 어느 정도 조금 큰 규모의 마을이 하나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는 보통 이런 시골 같은 마을에 보면은 어떤 뭐 신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제사 같은 거 지나잖아요. 네. 이렇게 뭐 농사 같은 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거 다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사 같은 걸 지내시는데 그때도 항상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제사를 지내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무당분이 마을로 이렇게 초입 부분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아유 여기는 조상들이 너무 묶여있다. 조상들이 힘이 엄청 강하신 분들인데 지금 조상분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고. 이 마을은 다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당분이. 그러더니 또 마을 사람들은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조상분들이 힘을 못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주민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니까 그 무당분이 저기 강화도 옆에 성모도 있지? 거기에 내가 좋은 땅 하나 봐줄 테니까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심어. 내가 한번 같이 가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랑 그 무당분들이랑 성모도로 가서 그 당산나무를 심은 거예요. 심고 이제 그 나무에다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마을 분들도 그 무당분이 되게 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한 사람 같진 않고 되게 용한 무당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성모도에 당산나무를 만들고 이제 그 무당분 하시는 말씀이 이 당산나무가 이 마을을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이 당산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해라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 6개월이 흘렀대요. 그 무당분이 갑자기 어느 날 미치기 시작했대요.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해지시더니 나중에는 그 왜 시골에는 이렇게 가축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예. 그 가축들을 막 해하기 시작하면서 기괴한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완전 정신 이상해진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서 막 마을 사람들이 병원도 데려가보고 다른 무당분들 데리고 오고 막 그랬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대요. 그러시다가 3일 뒤에 돌아가셨대요.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을 주민분들은 그래도 마을을 생각해 주시는 이런 무당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을 당산나무를 모시고 있는 그 땅 주변에 묻어두셨대요. 네. 거기다 묻어두시고 그 당산나무에 또 제사를 이렇게 지내던 찰나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래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린다거나 갑자기 밖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가보니 강아지가 여자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 막 이런 일도 막 생기고 기이한 현상들이 마을에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갑자기 집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마을이 완전 이상해지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른 무당분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경상도에서 되게 유명하신 무당분을 불러셨다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을 마을로 불러서 저희 마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좀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당분을 마을로 불렀는데 그 마을 입구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무슨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그게 있는 마을 입구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코를 이렇게 막으시더니 여기는 도대체 조상을 어떻게 모시길래 마을에서 이렇게 썩은 내가 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딱히 하는 게 없다. 왜 그러시냐 하니까 나 냄새 나가지고 나 여기 못 들어가겠다고. 이거는 너네들 제사를 뭐 이상하게 지낸 것 같다. 내가 살면서 이런 냄새 처음 맡아본다고. 그래서 너네 제사 어디서 지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저희 성모도에 당산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제사를 이렇게 많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보자고 거기. 지금 당장 가보자고. 이거 보통 일 아니라고. 지금 당장 가보자고 해서 그 무당분을 데리고 그 당산나무로 갔대요. 예. 가시더니 그 당산나무를 이렇게 보시곤 공포에 질려가지고 벌벌벌벌 떠시더라는 거예요. 그 무당분이. 말을 더드시면서 너네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고. 이거 누가 심었냐고. 언제부터 이 나무 있었냐고. 그래서 막 마을 사람들이 이거 원래 있던 나무가 아니라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또 무당분이 이거 마을 잘 되게 하려면 여기다가 당산나무 심어야 된다 해서 여기 심었다 라고 하더니 그 무당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무당 돌아가셨다. 몇 개 전에 돌아가셨다 라고 하니까 그럼 무당 어디다 묻었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여기 근처 여기 어딘가에 묻어놨다. 그래서 거기 어디냐고.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그 무당을 묻은 그 자리에 풀이 안 자라더래요. 예. 원래 여름철 되면은 잡초 같은 게 엄청 많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 무당을 묻은 자리는 그냥 완전 갈색깔 흙만 이렇게 엄청 많았대요. 그러니까 풀이 안 자라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무당분이 그걸 다 보시고는 여기 무당 묻은 자리, 이 자리 건들 생각도 하지 말고 팔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너네 저거 당산나무 저거 빨리 빼. 뽑아버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이제 설명하셨어요. 너네가 네. 이 무당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이 무당은 니네 마을 씨를 말리려고 온 거다. 니네 마을 씨를 말리고 진짜 뭐 어떻게 해볼 생각으로 마을 온 거라고. 너네는 뭘 믿고 이 사람 말 믿고 여기다가 당산나무 심고 여기다가 제사 지냈냐고. 그러니까 마을이 그 지경이 나지. 막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마을 분들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를 바로 뽑아버렸대요. 그 나무를 뽑아버려서 그 나무를 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여러 등분으로 조각내가지고 불을 태운 다음에 또 그 재를 또 바다에 뿌렸나? 뭐 그렇게 했대요. 완전 네. 그냥 그 나무를 아예 흔적조차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마을에 그런 일이 막 생기고 또 나무를 또 뽑아내 이것도 괜찮아졌대요, 마을은. 그래서 다시는 이제 성모도에 사람들이 안 갔다 하더라고요, 그 마을은. 그 얘기를 짬뽕 아저씨가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 또 식은땀이 나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 게 마냥 헛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짬뽕 아저씨 얘기해 주신 거를 기점으로 해서 부대로 무사히 복귀합니다. 아무도 뭐 네, 조심하게 다친 네. 사람 없이 무사히 복귀는 잘 했고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만나면 이 얘기를 안 해요, 사실. 네. 저를 비롯해서 몇 명 정도는 지금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멘탈이 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기가 좀 안 좋은 친구들 평소에도. 그런 친구들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만나서도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린 성모도 얘기는 여기로 끝이고요. 와, 그래서 제가- 무섭다 이거. 네, 제가 뒷이야기가 조금 살짝 있긴 한데 네. 전역을 하고 나서 좀 궁금해가지고 성모도에 대해서 한번 쳐봤어요. 사실 이게 저 혼자 겪은 것도 아니고 그때 총 3팀 정도가 그 섬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거의 한 20명 정도 될 거예요. 다 합치면. 그 많은 인원들이 이런 거 겪었는데 이게 설마 이게 뭐가 없겠어 하고 제가 인터넷에 한 몇 번 쳐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겪은 게.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그럼 우리만 그렇게 겪은 건가? 싶어가지고 어떤 낚시 블로그를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낚시 네. 블로그에 들어가 봤는데 어떤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좀 의미심장했어요. 낚시 블로그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적어놓으셨냐면 밤낚시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밤낚시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성모도 어느 언덕만 가면은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예. 그분은 뭐 이렇게 당산나무 얘기는 없고 그냥 그렇게 몇 번 겪는데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현상. 그럴 때마다 그냥 비박을 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그렇게 밤만 되면 길을 잃어버리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겪은 게 아무래도 그런 당산나무와 엮여 있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도깨비?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 저희를 이야. 괴롭히는. 네. 오, 이거 왜 소름이 끼치냐면 그냥 단순 군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군대 얘기를 떠나서 계속 어떤 일이 있었던 그런 나무에다가 이거는- 그런 섬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는 이미 없어진 건데 그 나무를 보신 건가?
네, 그 나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없어진 나무를 본 거예요. 우와. 그리고 아까 짬통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당산나무 같은 거를 보통 심을 땐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좀 잘라내고 심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주변이 좀 휑합니다. 생각보다. 좀 휑하고 그 나무 옆에 조그만한 나무 팻말 같은 거를 이렇게 꼽아놨었어요. 네. 근데 그 꼽아 있는 위치도 똑같고 그냥 저희가 본 나무가 그 사진 속에 있는 나무랑 똑같은 나무인데 제가 본 나무는 완전 썩어 있는 그런 나무였던 거죠. 그러게. 이게 그 나무의 환영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목신이다 아무래도- 이거. 오. 네, 그 진짜. 무당분에 의해서 그 나무를 이용을 해서 뭔가 저희를 괴롭힌 것 같아요. 사실 시들무 얘기 많이 들어보면 네. 귀신이 사람을 해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근데 이번에 겪은 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뭔가 해친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저희를 괴롭힌다라는 느낌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멘탈이 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괴롭힌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야, 오늘 레전드네 이거 진짜. 이런 이야기가 있네. 그러니까 나무가 목신이라고 하면 나무의 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목신은 말 그대로 나무 귀신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신 네, 자체가 그렇죠. 워낙 지독해가지고 파워도 네. 좀 강력한 편이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거기 섬에 그 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당시 뽑히기 전에 나무 형상을 봤던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 생각도 해봤던 게 어떻게 보면은 나무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죠. 그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니까 그런 나무에 어떠한 영혼이 썩은 형체로 남아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심어지기 전에 형상일 수도 있고 이제 사실은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나무가 뽑혀버리니까 그 나무 자체가 악에 찌들린 약간 그런 현상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이 시들무 진행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나무가 귀신들 놀이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가 밤에 그냥 지나가다 나무 보잖아요. 근데 뭔가 좀 네. 싸하죠. 그럼 거기 귀신들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야,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었던 거는 또 꽁치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들어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꽁치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야, 근데 그 무당은 왜 그 마을에 씨를 말리려고 했을까요? 왜? 굳이. 그 이유는 그 무당만 알고 있겠죠. 어떤 밝혀진 바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섬에 그 나무를 심으라고 했다라는 거는 계획적이었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 마을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수많은 막 열 몇 명, 2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한 번에 그 일을 같이 겪었을까요? 이거는 나만 겪었다라고 하면 뭐 흘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인원들이 겪었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미스테리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 꽁치님이랑 같은 부대, 그때 당시에 훈련을 받던 분들 만약에라도 듣고 계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